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저가 추락 플랫폼주 바닥 근접이냐 시기상조냐. 그렇습니다. 최근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플랫폼주의 주가 하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네이버는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갔는데요. 오늘 230 종목 캐치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투자 전략을 깊이 있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최근 1년간 주가 동향 그리고 증권사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플랫폼주의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신저가를 기록한 네이버와 경영진 리스크가 부각된 카카오까지 두 종목 모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1년간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주가를 보시면 작년 4월에는 38만 원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7월에는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고 45만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하락세가 지속됩니다. 올해 1월에는 31만 원의 주가를 기록했고 지난주 30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30만 원 선이 깨지고 말았는데요. 29만 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의 주가 흐름 보시죠. 카카오는 작년 4월 15일에 액면 분할을 실시했는데요. 작년 4월 12만 원대였던 주가가 7월엔 16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네이버와 흐름이 비슷한데요. 올해 1월에는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의 주가는 최저치에서 반등한 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권사가 제시한 투자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대한 의견입니다. 삼성증권은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고 임금 인상과 웹툰 마케팅비 증가로 영업비용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의 글로벌 진출 핵심은 웹툰과 커머스라면서 일본과 북미 시장 진출에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또 비용이 부담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네이버가 현재 이익 저성장 구간에 있다고 평가했고 단기적인 이익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삼성증권과 비교해서는 보다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분기에는 광고 성수기가 시작되며 1분기에 있었던 택배 파업 마무리 후에 커머스 사업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영업이익의 둔화가 우려되긴 하지만 더 이상의 악재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근접한 네이버의 주가가 서서히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에 대한 증권사 의견도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인건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영업이익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성장률이 여전히 높고 신사업으로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스토리 콘텐츠 매출액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카카오 재팬은 글로벌 만화 콘텐츠 플랫폼인데요. 작년 카카오픽 코마로 사명을 변경했고 일본에 이어서 유럽 시장에까지 진출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매력적인 상황이라면서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교보증권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2분기 마진율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가는 12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목표가를 하향하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올해 톡비즈 부문의 성장성과 게임과 웹툰 콘텐츠의 신작 출시, 그리고 블록체인 신사업의 모멘텀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플랫폼주의 주가 흐름과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 네. 이 시장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네이버, 오늘 29만 원대까지 추락을 했는데요. 이 최근에 간담회를 통해서 최수연 대표가 직접 나서서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인 것도 나온 게 없어서 좀 반응이 시원찮은데 현 주가 바닥에 근접했다고 봐야 할까요? 우선은 이 시간에서도 제가 네이버 카카오 두 번, 세 차례 했었는데 그렇죠. 작년에도 언급했던 건 그 고속 성장했던 거는 비대면 사회에서의 이 커머스 시장에 대한 급성장이었거든요. 예. 실적으로 회사의 그 네이버의 그 사업 분별을 본다면 서치 플랫폼 검색 쪽에서의 실적 성장률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죠. 고속도로 컸던 건 커머스 시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라든가 핀테크 쪽이 성장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있으면서 이 커머스 시장에서의 급성장이 사실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 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줬던 건데 그 고성장에 따른 주가 선반영이
고평가되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포트 변화할까요? 차익 매물의 과정을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는데 예.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이지 실적으로 네이버의 가치 성장이랄까요? 가치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전 없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1분기의 실적을 보면 팩트가 1분기에 1조 8,452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018억입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전년 동기 1분기에는 1조 4,991억 매출이, 영업이익은 2,888억. 그럼 많은 분들이 전년 동기비보다도 더 좋은데 왜 주가가 빠지냐? 예. 이런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실적 성장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계속해서 고속 성장했던 것 따른 차익 매물의 과정이 불미가 됐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네. 싶고요. 지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고속 성장률 이것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차익 매물을 많이 막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콘텐츠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커머스, 아까 제가 정리해둔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인데 보시면 서치 쪽에서의 성장률은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이 커머스 쪽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핀테크는 31%, 콘텐츠는 무려 66%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이 있어서 향후에 이 역량 있는 사업 부문에서 콘텐츠와 커머스 시장을 계속 주목을 해야겠다. 예. 특히나 이 콘텐츠 쪽을 좀 말씀 더 추가로 드리면 왓패드를 인트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왓패드가 전 세계 9천만 명의 월간 이용자 수가 있거든요. 예. 전 세계에서 이 웹툰, 웹소설 쪽에서의 1억 8천만 명인데 왓패드가 9천만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단순하게 이 웹소설 쪽에서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면 이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대부분 웹툰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 지옥이라든가 지금 우리 학교 바로 그리고 또 스루마이 윈터라고 해가지고 이 스페인 언어권을 쓰고 있는 이 작품이 있는데 넷플릭스 1위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성장은 이 콘텐츠 시장의 역량, 글로벌 IP를 역량을 강화해서 OTT, 동영상화시키는 서비스거든요. 예. 이를 통해서 콘텐츠 시장에 대한 글로벌 장악력을 높여나가겠다. 그리고 참고로 왓패드는 영어랑 스페인어권의 80% 이상의 작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가 삼성전자 다음으로 사랑하는 종목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4천억 가까운 매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2주 신저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이버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요거 제가 공교롭지만 네. 얘기는 안 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27만 원대 기억하실 거예요. 차트를 이거 그냥 잡아주세요. 네이버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보시면 상승했던 상승 사이클 이후에 막 눌리잖아요. 예. 하락할 때 실적도 좋아요.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때 올라갔던 상승폭의 하프 자리 이게 44,400원이거든요. 요 이하에서 61.8자리 피보나치 되돌림 눌림 이 구간을 저가 매수 구간 과매도 영향으로 보시면 그 다음 수익권 옵니다. 또 그 다음 사이클에서 이 저점에서부터 올라갔던 상승 사이클에서 하프 자리가 102,000원. 61.8자리. 예. 그러니까 61.8자리 꼭 온다 하나 하프를 도달하고 그 이후에서 눌리는 구간들은 과매도이고 저가 매수다.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 2015년도 최저점에서 최고가의 사이클상 38.1은 브레이크는 걸립니다만 저보고 그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안 합니다. 저는 하프를 기다리겠습니다. 27만 7천 원짜리. 그럼 하프 자리가 도달하고 이 구간을 이탈하면 이 시점에서는 저는 네이버 과감하게 공격적인 매수다. 따라서 지금 그 이전부터 매수하셨던 분들이 자기 매수 가게에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하겠지만 예. 저는 하프 자리 27만 7천 원 그 이하가 온다면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공격적으로 더 추가하면서도 평단을 낮춰도 좋고 또는 신규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시점부터 비중을 더 확대해 나가는 전략 조금만 더 예. 기다려 주시면 좋은 가격대 전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주죠. 카카오. 이 올해 초 이 카카오페이 주요 경영진의 네. 이 먹튀 논란으로 인해서 또 도덕 불감증이 촉발하면서 카카오 주가도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1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IT 플랫폼은 카카오 다르고 네이버 다를 수가 없어요. 네. 둘 다 똑같이 섹터 흐름을 보여주고 수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분기 실적은 비슷합니다.
관건은 카카오에서 볼 때는 도덕 불감증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은 주가가 빠질 때 더 부각이 되는 이슈고 실제로 카카오에서 제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해외 공략 모멘텀이 네이버보다 현격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해외 공략하는 부분에서 피코마라든가 해서 웹툰 쪽에서 치고 나갑니다만 사실 영어권 쪽에서의 카카오의 콘텐츠 전략은 매우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커머스 쪽도 네이버에는 라인을 통해서 야후 포털, 일본 야후하고 검색 포털하고 협력화해서 시장 진출, 침투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사실 국내 기반으로만 있다는 점이 있어서 그렇죠. 저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별된 실적 부분에서 앞으로 주목할 것은 해외 공략과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성장하느냐거든요. 예. 이게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좀 부진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고속 성장은 국내사에서 비대면사에서 고속 성장이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같이 나왔고 지금도 같이 흘러 내려옵니다만 향후에 반등 시점이 나타날 때 카카오는 좀 부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보단 관망의 관망이다. 포인트. 네. 네, 자 과연 그러면 230 종목 캐치 오늘은 어떤 종목 캐치하셨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네이버군요.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이버를 많은 분들이 갖고 있을 때 고민하시는 거 있어요. 예. 반등이 나올까? 올라오긴 할까? 제가 뭐 33만 원에 매수해서 36만 원에 매수한 시청자입니다. 투자자입니다. 하시는 분들 예. 뭐 30층에 갇혀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매수 전략 나왔잖아요. 이 종목은 다시 35만 원대 넘어오는 거는 확신을 갖고 하셔도 좋은 투자 종목이다. 우량주다. 그 이유인 줄 보시면 지금 최근에 발표했던 비전 중에 하나가 5년 이내에 10억 명의 월간 가입자 이용자 수를 확보하겠다. 예. 현재 7억 명입니다. 그리고 매출 15조 달성 목표 세웠습니다. 최근 실적 보면 약 7조 원대 올라왔습니다.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인 줄 바로 한일 시장의 커머스 시장의 공략이 있어서 네이버가 현재 국내에서도 1위. 그리고 일본 시장은 우리보다 인구도 더 많고 더 큰 시장인데 여전히 커머스 시장이 미비하거든요. 이제 막 침투 시장인데 일본에서 라인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또 검색의 일본 야후를 생각한다면 두 기업이 협력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콘텐츠 시장에서 이 와패드 영향력이 넷플릭스와 만났을 때 OTT 서비스와 만났을 때 파급력은 예.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격 전략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27만 7천 원까지 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래 27만 7천 원까지 확 빠져라. 오히려 더 싸게 사서 평단가 낮출게. 이 예. 기회를 놓치고 신규로 관심 갖고 있는 분은 아직은 조금 더 뭐 시기상조는 아니고요. 다가오고 있으니 27만 7천 원 이하를 저가 매수의 공략으로 분할 시점으로 세워보셨으면 좋겠고 향후 목표가는 최소한 35만 원대까지는 올라온다는 예. 확신을 갖고 투자해도 좋은 매우 우량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230 종목 캐치 오늘은 플랫폼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장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